저희는 3년밖에 안 된 작은 스타트업이고 식물성 고기 못생긴 농산물 사업을 하다가 식물성 고기 비즈니스를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 이제 저는 직장 생활을 오래 했었고 원래 기자였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랑 다음에서 마케팅을 하다가 배달의 민족에서 PB 사업을 총괄을 하면서 농산물의 재고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 여러 밸류체인에서 발생하는 못생긴 농산물의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은데 어디가 1차일까라는 걸 보니까 농가였고, 그 농가에 매년 발생하는 버려지는 농산물이 과일, 채소에 한해서 한 500만 톤이었고, 이 원물을 다 팔았을 때 발생하는 금액이 18조 원인데 그 외에 생기는 폐기 처리 비용이 1kg당 한 700원에서 1000원 정도라고 하면 꽤 많은 비용들이 발생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과일, 채소, 곡물 카테고리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없었지만 이제 가장 시급한 못생긴 농산물을 좀 해결해 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과일 재고를 먼저 해결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 2달 동안 처음에 그 사업을 시작해서 2달 동안 한 500개 농가를 찾아다녔고요. 그 농가 중에서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뭘까를 보니 저장성이 있는 한 8개월, 1년 정도 저장하면서 판매할 수 있는 사과나 배나 이런 저장 과일보다는 복숭아, 포도, 자두처럼 이제 저장 기간이 한두 달밖에 안 되는 과일들을 좀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확 시기에는 원물을 저렴하게 한 30에서 5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팔았고, 수확이 끝나서 농가에 쌓여 있는 재고들로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 개발부터 런칭까지 사이클이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어떤 제품은 일주일 만에 개발을 해서 제조 공장을 OEM으로 셋업을 하고 생산을 하고 제품 출시까지 한 달 정도가 걸린 제품도 있고요. 2달에서 3달 정도 걸린 제품이 있어요. 채소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 내내 발생하는 좀 그 채소를 저희가 지역 단위로 주기적인 일정으로 수매를 해서 생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총 한 8개 정도의 PB 상품을 런칭을 했고요. 네, 이것은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년 동안 16개 농장의 재고를 제로로 만들어서 창고를 텅텅 비게 만들었어요. 근데 저희가 거래하는 거래처 농장이 한 50개가 조금 넘거든요. 근데 모든 농장의 재고를 다 그렇게 제로로 만들지는 못했어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소비자분들도 거부감이 좀 많았고요. 농부님들도 이렇게 이제 파지를 가지고 가서 팔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사기를 당하신 분들도 많고 물건을 가져가서 대금을 이제 받지 못하는 케이스들도 있어서 농부님도 사실 신뢰를 많이 하지 않았고요. 소비자분들도 이게 못생긴 게 진짜 괜찮은 거야? 이거 음식물 쓰레기 아니야? 이런 거부감이 조금 많았었어요. 근데 2년 동안 판매하면서 외형적 결함은 있지만 사실 맛이나 영양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커뮤니케이션을 했고, 실제로 제 가방에는 당도 측정계가 한 3개가 들어 있었고요. 전 농가를 갈 때마다 랜덤으로 그 당도 측정을 했고, 그래서 어떤 형태의 못생긴 농산물이나 재고든 그 당도에 있어서만큼은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진짜 열심히 했는데 저희가 구출한 건 한 1000톤 정도였고요. 올 초에 보니까 그 백종원 셰프님이 이마트 정 회장님이랑 전화 한 통으로 일주일 만에 감자 100톤을 구하는 걸 보고 조금 허무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스타트업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희는 스케일업을 하고 대규모의 어떤 마켓을 만드는 건 어렵지만 이런 문제가 있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장 린한 방식으로 시도를 하고, 이게 마켓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대기업들이 같이 움직여줘야 사실 훨씬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되게 긍정적인 어떤 희망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과일이랑 채소를 하다가 갑자기 식물성 고기냐라고 의아해 하실 것 같아요. 처음에 저는 이 비즈니스를 지구인 컴퍼니를 시작한 건 식물성 고기 사업을 하고 싶어서 시작했던 게 아니라 재고를 해결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었는데 16개 농가의 재고를 제로로 만들다 보니 농부님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농부님들한테 연락이 되게 많이 왔어요. 그 중에 이제 이장님 출신의 농부님들이 정말 바이럴러거든요. 그래서 쌀농사나 잡곡류 농사를 지으시는데 이게 안 팔려서 정말 너무 힘들다. 이거 좀 어떻게 팔아달라라고 요청 전화가 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쌀을 실제로 팔아보기도 했어요. 한 3개월, 6개월 정도 묵은 쌀을 팔아보기도 했는데 다 요즘에 이렇게 갓 도정한 쌀을 다 이제 구매해서 맛있게 드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콩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아무리 저희가 열심히 마케팅을 해도 판매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마켓에는 이런 곡물 베이스로 만든 제품이 당시에는 이게 2년 전쯤 일인데요. 그 인테이크라는 그 스타트업에서 분말 쉐이크를 한창 만들어서 많이 판매했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분말 쉐이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쌀로 만든 요거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과자, 쌀 베이스의 과자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마켓에 있는 제품을 우리가 또 만드는 게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조금 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뭔가 곡물 베이스의 아이템은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 2년 전에 시작을 했고요. 그 즈음에 뭐 해야 되지? 라는 고민만 하고 있었던 시점에 제가 미국에 출장을 갔다가 제 친구가 우마미 버거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걸 맛있게 먹었는데 이게 뭐야? 그랬더니 가짜 고기라는 거예요. 근데 가짜 고기인데 어떻게 이런 진짜 고기 맛이 나? 너무 신기하잖아요. 뭘로 만든 건데? 그랬더니 여기엔 감자도 들어가고 콩도 들어가고 여기에 일부 곡물도 들어가고 모두 들어가고 막 설명을 하는데 진짜 고기가 단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일부라도 곡물을 쓸 수 있으면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실제로 곡물의 재고가 저희 회사의 미션과 비전에 부합하는 아이템인지를 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곡물 재고가 과일, 채소 연간 500만 톤 발생하는 재고보다 훨씬 많다라는 거를 알게 되었고,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측면에서는 곡물이랑 채소의 소비량은 점점 줄어드는데 육류 소비량은 반대로 늘어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대체육류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대체육류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렇다면 소가 자라는데 한 5년에서 도축하기까지, 사육하기까지 한 5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리는데 소는 사료로 곡물을 먹고 자라고 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뭐 이제 광우병이라든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이 중간 과정을 스킵한다면 그냥 곡물로 바로 고기를 만들어 버린다면 어떨까?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처음에 이걸 해봐야 되겠어라고 결심을 하고 났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식품공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제가 했었던 메뉴 개발의 수준은 셰프님이랑 그냥 맛있게 음식을 만드는 거였어요. 거기에 기계공학이라든지 혹은 식품공학이라든지 영양학적 공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접목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걸 식품공학자랑 개발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이제 제가 배민에 있을 때 같이 작업을 했었던 헤드급 셰프님을 찾아가서 이 식물성 고기라는 거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곡물 가지고 만들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몇 가지 이런 원료로 제가 특허나 혹은 논문을 거의 200개 가까이를 다 리뷰를 하고 서머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원료를 가지고 만들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니까 셰프님한테 이걸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가지고 갔는데 처음에 감자떡처럼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온 게 메밀전처럼 나왔어요.
아, 이게 아니다. 이런 식감이 아니고 이런 텍스처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분은 한 번도 임파서블이나 비욘드를 드셔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네가 말하는 고기의 식감이라는 게 나는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봤고 뭐를 원하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셰프님을 찾아가도 마찬가지였고요. 한 10명의 셰프님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 다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의 기준을 잡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한국에 이제 비욘드 미트나 임파서블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여가지고 그 임파서블을 판매하는 레스토랑에 가서 그 부탁을 했어요. 내가 이거 한국에 진짜 꼭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근데 그 비가열 제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먹으면 이제 뭐 이렇게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서약서를 쓰면 주겠다는 거예요. 한 장에 13,000원 정도. 그래서 그걸 구해가지고 와서 셰프님한테 먹이고 나는 이런 맛을 원합니다. 이렇게 개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당시에는 저희 팀의 R&D 연구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웃소싱 방식으로 개발을 했고 조금씩 근사하게 그 맛을 좀 찾아갈 수 있었는데 패티 개발이 조금 많이 어려워서 저희는 슬라이스를 먼저 개발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원료를 곡물 중에 어떤 원료들을 쓰면 되겠다라는 것들이 좀 파악이 된 다음에는 슬라이스는 사실 그 식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패티나 민츠 같은 경우에는 육즙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반면에 슬라이스 같은 경우는 고기의 그 식감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감을 만드는 데 기술력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게 셰프님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를 파악을 했고, 그래서 이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자를 찾아서 저희 특허 기술을 이전을 받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거기에 식품공학자 3명이 붙어서 개발을 고도화했어요. 그래서 단백질 성형 압출술이라는 방식의 식물성 고기 언리미트 개발을 작년 10월에 마쳤고 12월부터 판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실 모든 원료를 다 국내산 농산물을 쓰면 너무 좋겠지만 뭐 국내에서 나오지 않는 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원료들을 수입산을 같이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어쨌든 여기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들이 재고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사실 저희 같은 작은 이제 스타트업은 대기업처럼 R&D 연구소가 있고 인력이 갖춰지고 개발 계획을 세워서 뭐 중장기 프로젝트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개발을 하는 동안 저희 기술 이전을 해주신 분을 비롯해서 아웃소싱으로 한 30명 정도에게 아웃소싱을 줬고, 그 당시에 충분한 자금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말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고 평일에는 새벽에 코딩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비용으로 충당하면서 개발을 했고요. 어느 정도 개발이 좀 돼서 이렇게 상용화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시점에 투자를 유치를 해서 마지막 코디네이팅 작업에 그 시간을 굉장히 단축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의 타겟은 비건이 아니라 플렉시테리언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욘드 미트가 전년도에 매출이 3,600억이었는데 구매자의 60%가 육식주의자예요. 근데 미국의 환경과 한국의 지역 문화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 실제로 저희 언리미트를 구매하시는 분의 40% 정도는 플렉시테리안입니다. 저희가 규정하는 플렉시테리안은 고기를 포기할 수 없는데 간헐적으로 좀 라이트하게 식사를 하고 싶어서 샐러드를 먹는다든지 다이어트를 좀 한다든지 그런 좀 유동적으로 이제 건강을 의식적으로 챙기기 위해서 사실 대체육류를 찾으시는, 혹은 사실 대체육류의 종류가 지금 선택권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그 맛있는 음식 중에 뭔가 좀 저칼로리에 조금 더 건강한 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타겟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2월부터 판매를 시작하면서 이제 저희는 해외에 이제 수출을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어서 실제로 제가 발로 뛰어봤어요. 그래서 홍콩이랑 미국을 한 달에 한 2주일 정도씩 왔다 갔다 계속 하면서 기존에 저희 제품에 들어있던 현미, 귀리, 견과류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견과류 알러지 부분이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크리티컬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뭐 저희 같은 작은 회사는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되게 리난 방식으로 개선을 해서 이 시장에 빠르게 소비자하고 만날 수 있는 방법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한 5개월 가까이 기존에 있던 언리미트 1.0에서 원료를 저희가 슈퍼푸드로 다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아리콩, 키노아, 렌틸콩, 쌀 이렇게 변경을 해서 1.5 버전의 개발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슬라이스 1.5 버전은 그러니까 버전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예정이고 7월 말부터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3주 전에 그 글루텐 프리, 넛 프리의 민치와 햄버거 패티 개발을 마쳤습니다. 슬라이스 같은 경우에 마이야르 리액션이라고 해서 실제로 제가 개발을 할 때 저희 연구원들한테 그 개발의 목표를 정하잖아요. 근데 개발 목표에 이제 저는 식품공학을 잘 몰라서 굉장히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비욘드 미트랑 임파서블을 기준으로 잡지 않았어요. 그냥 마장동에 가서 소 피 얻어오고 소 부위별로 떼가지고 와서 나는 소의 이 색깔의 이 피 색깔이 났으면 좋겠고 그 부위에 이 텍스처에 이 식감이 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실제 소고기를 가지고 개발을 요청을 했고 그 소고기의 pH, 컬러, 결착력 등등의 그 수치를 저희는 개발 목표의 데이터로 삼고 그 오차 범위를 줄여가는 방식으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슬라이스에서는 개발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봤던 게 두 가지였는데 식감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삼겹살 이렇게 냄새 맡으면은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이렇게 구우면 되게 맛있는 삼겹살 냄새가 나는 것처럼 저희 식물성 고기를 구울 때 소고기의 플레이버가 극대화되게 하는 마이야르 리액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두 가지에만 집중하자라고 정했고요. 그리고 햄버거 패티를 개발할 때에는 시즐 리액션이라 그래서 이렇게 육즙을 머금고 있다가 열 처리를 하면 이 육즙이 방출이 돼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그 수분감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씹었을 때 그 육즙을 풍성하게 느낄 수 있게 하는 효과를 주는데 패티를 만들 때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말부터 햄버거도 이제 F&B 쪽에 런칭을 하는데 그 감히 그 비욘드 미트보다는 맛있게 나왔습니다. 임파서블 수준에는 아직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근데 역시 2.0 버전도 저희는 계속 그 햄버거 패티도 업그레이드를 해갈 예정입니다. 민트 베이스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리가 가능합니다. 영양학적으로는 칼로리 부분에서는 비욘드 미트나 임파서블보다 20에서 30 칼로리 정도가 낮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제로의 단백질 함량은 저희가 한 5g 정도 높은 편입니다. 언리미트의 이름은 제한이 없는 고기, 언리미티드 미트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제한이 없는 고기라는 뜻이거든요. 저희는 이 고기가 단순히 비건 분들에게 그 메인 맛있는 주식이 되는 것도 너무 좋지만 기존의 고기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요리에 대체를 하더라도 이질감 없이 고기를 먹는 그 즐거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개발이 끝난 다음에는 이런 쿠킹 인스트럭션을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서 저희도 해보고 있습니다. 슬라이스로는 이런 메뉴가 가능하고 민스로는 햄버거 패티, 미트볼 그리고 함박 스테이크, 그리고 여러 가지 피자 토핑 등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B2B 세일즈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는 작년에 이제 B2C로 만두를 만들어서 팔아봤는데 너무 폭망한 거예요. 안 팔리는 거예요. 네, 뭐 맛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텐데 B2C로 소비자분들한테 이 브랜드를 알리고 식물성 고기가 뭔지를 티칭을 하면서 사실은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식물성 고기가 일반 고기랑 성질이 많이 달라요. 열에도 약하고 수분 접촉했을 때 형태도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분들이 이걸 구매해서 조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실패율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 맛있게 드실 수 있는데 조리 방법이 익숙하지 않아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거는 아직은 B2C로 저희가 소비자에게 직접 다가가기보다는 언리미트를 셰프님의 손을 거쳐서 맛있게 만들어진 메뉴로 소비자분들이 경험을 해서 만족도를 좀 높인 다음에 B2C로 진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8개 정도의 브랜드에 런칭이 되어 있고 13개의 언리미트 메뉴가 런칭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랑 현재 홍콩에 수출을 하고 있고 올해 싱가포르랑 말레이시아, 중국 쪽으로 아시아 지역에 확장이 될 예정입니다. 아직 오히려 한국의 속도보다 미국이랑 아시아 지역의 이제 니즈가 훨씬 더 큰 상황인데 그건 이미 외국에는 마켓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형성되어 있는 마켓의 리드 제품이 이제 아무래도 햄버거 패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슬라이스의 경쟁 상품이라든지 대안 아이템이 현재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식물성 고기를 점점 사람들이 즐겨가고는 있으나 민스로 사실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형태들이 많기 때문에 슬라이스 형태에 대한 니즈가 생각보다 커지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오히려 한국에서는 좀 저희 매출이 좀 감소했지만 해외 수출량은 저희 한 달에 한 2배에서 3배 정도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이제 저희 뭐 샌드위치 그다음에 뭐 샐러디에서는 랩이랑 웜볼 뭐 이런 메뉴들이 지금 소비자분들에게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마켓에 대한 어떤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제가 영어를 못해요. 근데 영어를 못하는데 사실 발로 뛰는 방법밖에 없다 보니까 그냥 캐리어 하나에 20kg짜리 캐리어 하나에 이제 저희 고기 담아가지고 샌프란시스코랑 뉴욕이랑 보스턴에 가서 바이어들 그냥 찾아가서 손편지 쓰고 로비에 가가지고 한 번만 연결해달라고 부탁해서 바이어 만나고 에어비앤비 부킹 해가지고 매일 요리를 만들었어요. 언리미트 가지고 하루는 김밥 만들고 하루는 불고기 만들고 그렇게 찾아가서 사실 미국은 수출 푸는데 3개월 정도밖에 안 걸렸고 홍콩은 저희 런칭하는데 2.5개월, 3개월이 안 걸렸습니다. 그거는 이제 소비자분들이 사실 저희의 음식을 제안서로 사실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혹은 영양학적인 어떤 숫자에 대한 메리트로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저희 제품은 경험을 아직 많이 못 해봤다 보니까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해준 다음에 그러니까 뭐 가격이랑 이걸로 먼저 협상을 하기보다는 일단 먹이고요. 맛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때 카탈로그를 꺼내서 이제 영업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맛있는데 이게 뭘로 만든 거야? 이게 비욘드랑 어떻게 다른 거야? 가격은 어떻게 되지? 이렇게 세일즈가 진행이 됐고 팝업을 열었을 때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저희가 100명 정도 바이어분들이랑 그 다음에 뭐 셰프님들 모시고 팝업을 진행했는데 이때 임파서블의 개발자랑 멤피스의 마케터가 왔어요. 기사를 보고 왔다가 임파서블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슬라이스 개발을 3년 동안 해봤는데 안 나왔다. 그리고 이 민트 개발하는데 7년이 걸렸고 지금도 여기에 50-60명의 R&D 연구원이 붙어 있는데 너네 같은 한국이 어디 있냐? 한국
그 작은 회사에 너희 조직에 R&D 연구원 몇 명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거를 개발했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나는 임파서블보다 훨씬 맛있는 식물성 고기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는데 슬라이스 타입에 대한 그러니까 민스를 저희가 개발을 해보니까 슬라이스랑 민스에 들어가야 되는 원료도 다르고요. 사용하는 기계도 다르고 공정 과정도 완벽하게 달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비욘드나 임파서블이 슬라이스를 하려면 꽤 시간이 걸리겠구나. 그럼 우리는 그 시간에 이제 뭐 많은 대기업에서도 경쟁 상품이 나오겠지만 저희 같은 작은 스타트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내고 또 신기술을 고도화해서 시간차 전략으로 이 시장에 그 시장의 포지셔닝을 좀 공고하게 하는 방법이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R&D에 지금 민스도 개발을 해놨지만 사실은 슬라이스 개발을 고도화하는 데 더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고기의 부위별로 R&D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은 그 슬라이스의 글루텐 프리 작업을 1순위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 슬라이스의 마블링을 접목을 해서 모든 이제 식물성 베이스의 마블링을 접목해서 차돌박이 부위를 개발하는 걸 내년에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몽드 셀렉션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훨씬 더 많은 기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지구인이라면 응당 해결해야 되는 사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가능하면 그 음식이 건강했으면 맛있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게 아주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도 지구 환경에 이로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언리미트를 개발을 하고 만들고 여기에 못생긴 농산물을 접목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